냉동기의 용량, 즉 증발기의 어떤 능력을 표시하는 거. 이것을 지금 두 가지는 점검을 했어요. 1번 뭐예요? 킬로칼로리 퍼 아워로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죠? 네. 킬로칼로리 퍼. 두 번째 뭘로? RT를 표시한다. 됐죠? RT 표시한다. RT를 표시하는 것은 3024. 3320kcal/h 우리나라에서 정한 것이고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US RT라고 하는 거였었다. 이건 이제 굳이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이나 서양 공통입니다. 여기는 얼마다? 결론이 3024kcal 해당한다. 좀 적다 그랬죠? 3024. 우리나라식으로 단위를 맞춰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kcal/h와 1시간 동안 열량, 즉 여기에 이제 별도로 냉능 이렇게 부르죠. 냉능 약자 뭐예요? 냉동 능력. 냉동기 능력은 냉순 곱하기 냉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이론적인 것은 듣고있으니까 어떤 게 가능한지 또 추가적으로 활용할지 조금 점검해보죠. 여러분들 냉동에서 최고 중요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거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 pH 선도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지금 설명한 것들을 금방금방 끼워 맞출 수가 있어요. pH 선도에다가 즉 압력과 엔탈피 이외에 온도나 또 뭐 비체적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그 위에 다른 거, 또 엔트로피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냉동 선도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랬죠? 냉동기를 한마디로 MRI 사진 찍는 것처럼 상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pH 선도는 꼭 유의할 게 있어요. 냉매 1kg만 표시한 거예요. 냉매 1kg. 그러니까 냉동기마다 냉매가 충전된 양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같은 종류의 냉매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pH 선도가 똑같아요. 단지 뭐만 달라지느냐? 충전된 양만 달라질 뿐이에요. 기본 베이스는 똑같아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지금 냉동 능력 이거는 당장 pH 선도 보면 안 나와요. 계산을 해야 돼. 냉매 순환량 주어질 겁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냉동 효과 이것은 pH 선도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중에 보면은 냉동 능력이 얼마야 되느냐라고 하는 경우는 현장에서 냉각을 시켜야 될 대상물, 공기든 식품이든 고체든 액체든 무엇이든 간에 냉각을 시켜야 될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양에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차를 해서 몇 도까지 떨어질 것인가. 근데 평상시 온도, 냉각 전에는 온도가 몇 도인데 냉각을 시켜서 몇 도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그 온도차 이렇게 곱하면 열량이 전체가 나오겠죠. 네. 그 제거를 해야 될 열량을 별도로 따로 계산을 해요. 그 별도로 따로 계산한 열량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냉동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만큼 열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열을 얼마만큼 제거해야 되는지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래서 별도로 냉동 능력을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럴 때는 냉동 능력이라고 부르고 냉동 부하라고도 불러요. 부하. 기계에서 자꾸 부하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하가 뭐냐면은 짐질부, 짐하에 열차 같은데 역 같은 데 뭐 하역 작업하잖아요. 짐을 내리고 힘써서 이렇게 하는데 부하가 쫄따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알겠죠? 기계가 짐을 지고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기계가 해야 되는 일, 기계가 짐지고 있는 일 어깨에다가 아시겠죠? 예? 네. 힘써서 짐지고 일하는 사람들 부역자 요즘 나오는 많이 등장하는 인터넷상에서 과거 몇 년 전에 그때 해서 딸랑딸랑 해서 했던 부역자들 다 색출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부역자들 짐질부, 짐하 이렇게 말하는데 기계가 짐을 지고 다닙니까? 사람 지게꾼처럼? 아니죠. 기계가 부하를 지니고 있다. 기계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힘쓰는 종류는 일하는 걸 말해요. 알겠죠? 네. 이건 뭘 이야기하냐? 모터가 다니는 거, 전동기 같은 거, 엔진 같은 거 이런 걸 말해요. 알겠죠? 네. 모터나 이런 것들, 이런 종류를 말하고요. 아니고 열 내는 것을 말하는 것도 있어요.
왜? 열이나 일이나 똑같잖아요. 맞죠? 직접 자기가 있어서 막 움직여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이나 열이나 같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열로서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가령 열 기계는 보일러나 냉동기는 보일러의 부하가 얼마냐, 냉동기 부하가 얼마냐 라고 말하면 냉동기는 빨아들이는 역할이니까 열을 얼마나 빨아들여야 되냐 그 말하고 똑같고, 보일러의 부하가 얼마냐 라고 하면은 보일러에서 열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열을 얼마나 잘 전해줘야 돼, 그 총량이 얼마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이게 열기계에서는 부하라는 것이 무엇이다? 열량을 뜻하는 것이고, 알았죠? 뭐 여기다 적어진 건 뭐예요? 킬로칼로리 파워 이렇게 열량 이렇게 시간 써있잖아요. 이것을 냉동 능력이라고 하고 냉동기의 부하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하 나오면은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냉동기나 보일러나 이런 종류는 그냥 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굳이 앞축기처럼 이렇게 막 모터가 달려서 동력으로 힘쓰고 하는 것에서 부하 그러면은 얼마나 힘을 써야 되는가, 이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 게 뜻하는 것이니까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하 나오면 쫄따구란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난방 부하다 이렇게 써졌어. 그럼 무엇이에요? 난방이 필요한 열량이다. 난방이 필요한 열량이다. 그럼 냉방 부하 그렇게 써졌던 거예요. 냉방을 시키려면은 꼭 제거해야 될 열량이다. 이런 소리예요. 아시겠죠? 네. 냉장 부하가 무엇이냐? 식품을 냉장 서늘하게 저장해야 되는데 냉장을 시키려면 꼭 제거해야 될 열량이다. 이런 소리예요. 냉동 부하가 뭐예요? 식품을 얼려야 되는데 냉동을 시키려면은 그 온도까지 떨쳐서 얼려야 될 때 제거를 해야 될 열량을 말하는 거예요. 부하, 그러니까 제가 결론이 뭐냐? 부하 이렇게 나오는데 열량이죠? 어디에서? 냉동기나 보일러에서. 냉동기나 보일러는 뭐예요? 열에 관련된 기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제빙부하 나왔어. 제빙부하. 그럼 제빙부하면 뭐예요? 얼음을 얼릴 때 제거해야 될 열량이다. 그런 소리죠? 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 소리입니다. 자, 그럼 부하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열량이다 또 알아주시고요. 자, 이 중에서 세 번째가 방금 제빙톤이 있었어요. 제빙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국내에서 정한 제빙톤과 이제 일본에서 정한 제빙톤이 좀 다르다. 그리고 이 배경을 제빙이다 하면 얼음을 얼린 것이다. 얼음을 얼릴 때 얼마큼 제거를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진 것이고, 실질적으로 돌려받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제빙기를 돌렸을 때 그걸 가정한 거다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제빙은 주로 언제 생산한다? 주로 여름철에 생산한다. 그리고 여름철에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이 얼음을 생산하면은 생산하고 잠시 저장했다가 판매를 할 거예요. 그렇죠? 판매할 때 그 순간에 품질이 최고가 돼야 돼. 생산할 때 최고인데 판매할 때 품질이 개판이면 안 되겠죠? 네. 소비자 손까지 마지막 전달돼서 판매가 완료가 됐을 때 품질이 최고여야 돼요. 근데 판매됐을 때 얼음의 품질을 따지는 것은 무엇이다? 뭐로 따진다? 투명도로서 따진다.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얼음의 품질이 뭐가 좋습니까? 투명한 것이 좋아요. 만난 것이 좋은 게 아니고 투명한 것이 좋아. 투명한 얼음. 알겠죠? 예. 투명도가 가장 유지가 잘 되는 게 일반적으로 몇 도다? 마이너스 7도다 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7도로 얼음을 얼린 게 아니고 생산할 때는 이보다 조금 낮게. 왜? 판매하는 동안에 온도가 좀 열받아서 올라갈 수가 있다. 여름철이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몇 도로? 마이너스 9도 정도로 얼리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했고요. 얼음을 얼릴 때는 물을 재료로 사용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저장하는데 물 온도가 물통에다 저장해놨을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 물통에다 저장해놨는데 이 물통의 온도가, 물의 온도가 얼마하고 똑같냐? 바깥에 공기하고 접촉하고 있으니까 통 자체가 바깥에 공기 온도나 물의 온도나 똑같겠죠? 얼리기 전에는. 근데 바깥에 공기 온도가 한낮의 온도를 말해요? 아침저녁 온도 말해요? 하루 종일 평균 온도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온도 여름철 보통 한 25도 잡아가지고 25도부터 온도를 떨어뜨려요. 몇 도까지? 0도까지. 알겠죠? 0도까지 떨어뜨리고 여기서부터 얼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응고자면 뺏어야겠죠? 0도씨 얼음으로 됐어. 여기 0도씨 물이고요. 여기 0도씨 뭐요? 얼음 됐어. 그래놓고 또 다시 또 떨쳐요. 어디까지? 마이너스 9도까지 떨쳐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보면은 열을 떨어뜨리는 구간이 몇 단계냐? 3단계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이유가 하나 있어요. 무슨 이유일까? 1단계는 물 상태예요. 네. 상태는 안 변해. 뭐만 변해? 온도가 변해. 맞죠? 예. 맞나요? 예. 온도가 변해. 2단계는 온도는 똑같아. 상태가 변해. 맞죠? 예. 2단계는 상태가 변해. 그래서 보면 1단계는 물이에요. 상태 그대로죠? 예. 네, 상태는 그대로. 근데 뭐가? 온도가 떨어져요. 맞죠? 예. 그 다음에 2번 단계는 물에서 뭘로? 예. 얼음으로 변해요. 뭐가 변해? 상태가 변화해요. 온도는 똑같아요. 그쵸? 예. 상태 그대로. 3단계는 얼음인데 그대로 상태는 똑같아요. 그쵸? 예. 상태 그대로인데 온도가 다시 떨어져. 근데 왜 이렇게 구분했냐? 이때의 비열과 이때의 비열이 다르죠. 물 상태의 비열은 1kcal/kg 것이, 얼음 상태의 비열은 0.5kcal/kg 것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양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비열값이 다르기 때문에. 온도 구간도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단계 구간은 뭐예요? 온도 차이가 없죠. 이렇게 잡열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때 온도부터 25도부터 영하 9도까지 전체 쫙 떨어지려면은 총 얼마나 열을 제거를 해야 되느냐 자세히 계산기로 눌러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에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물을 얼마나 올릴 건데 물 얼마? 똑같이 1000kg 1톤. 왜? 제비 톤자가 붙었으니까.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건 이론적인 게 아니라 진짜 기계를 돌린다면 기계마다 다 효율이 100%짜리가 이 세상에 없는데 뭔가 좀 냉동기와 성능이 조금 열 손실도 있을 것이고 뭔가 손실이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기계치의 여유치를 잡아가지고 약 20%는 여유치를 두는 거예요. 몇 퍼센트? 20%. 그래서 약 손실을 열 손실을 몇 프로로? 열 손실을 한 20% 정도 잡아주고 계산기를 뜯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계산해보면은 냉동톤 RT 정할 때 0도에서 0도까지만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한참 많아요. 25도부터 떨어뜨려야지 또 올리고 나서 또 영하 9도까지 가야지. 이게 열량이 엄청 많죠. 엄청 많겠죠. 거기에다가 또 20% 여유치까지 둬야겠죠. 이게 열량이 엄청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제빙톤 그래놓으면 RT보다는 훨씬 어때요? 커지는 거 있어요. 커져. 그래서 계산하면 약 얼마가 된다? 그랬어요? 1.65RT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진짜 1.65RT가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산기 눌러오면 돼요. 아시겠죠? 네. 주세요. 자, 이제 일어나서 좀 주목좀 합시다. 제빙톤, 제빙기의 성능을 별도로 RT로 표시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제빙기를 가동을 할 때는 평상시 이게 여름철에 가동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매칭이 잘 안 돼요. 왜? 용어가 혼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냉동톤 그러면 벌써 톤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톤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T가 톤이거든요. 그래서 냉동톤 그러면은 현장에서도 실무하는 사람들이 냉동기가 몇 냉동톤이다 그러면 그 자체가 얼음을 얼리는 기능으로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적으로 사실 냉동톤도 얼음은 얼음이지만 여름철에 이렇게 물탱크에서 얼음 얼려서 영하 9도로 올리고 그 전체적인 능력을 표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얼음을 실질적으로 얼릴 때 얼음 1톤 얼릴 수 있는 능력을 따로 표현할 수가 없을까라고 등장한 게 제빙톤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제빙톤의 조건은 여름철에 평균으로 약 25도 잡고요. 이걸 물통에다 저장해서 얼음을 얼릴 수 있는 원재료가 되는 물, 원수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25도짜리 물 1톤을 온도 떨어뜨려서 0도로 다시 얼려서 얼음 0도로 다시 온도를 떨어뜨려서 마이너스 9도의 얼음으로 이렇게 얼리는 전체적인 능력을 말해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각각 지금 그래프로 봤다시피 구간이 3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세 구간을 따로따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열 제거를 보면은 1번 25도의 물에서 어디로?
0도씨 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 있겠죠? 자, 전체 열 제거 과정. 이거 전체에 보면은 물 몇 톤이죠? 조건이 1톤, TON 1000kg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 무엇이냐? 24시간 동안 측정한다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하루죠, 하루. 1일. 세 번째, 열 손실, 기계 여유치가 한 20% 정도 된다라고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기계마다 성능 차이가 있겠지만 이론적으로 계산해보는 것과 실제로 가동을 했을 때 비교치를 해보면 좀 실제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그만큼 딱 이론적으로 계산한 만큼 들어가지가 않아요.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모가 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 20% 정도 일반적으로 잡아주는 수치입니다. 만약 업소용 냉장고를 제작을 한다, 상업적으로 제작을 한다, 제작을 할 때도 이론적으로 냉동 부하 다 계산하고 이렇게 다 하고 그러면 요만큼 하면 되겠다라고 딱 압축기나 이런 것을 거기에 장치에 맞게 설치 똑같이 맞춰서 하면은 능력이 부족해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이미 설계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기본적으로 몇 배? 1.2배를 해주는 거예요. 20%를 더 플러스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셨죠? 이게 이제 여유치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고려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거 1번, 2번, 3번 구간 한번 다시 한번 보죠. 1번 온도가 떨어졌네요. 맞죠? 네. 상태는 그대로죠? 네. 온도가 떨어질 때니까 이게 뭐죠? 현열 구간이죠. 맞죠? 네. 온도가 떨어질 때 열량을 구하는 식은 열량은 양, 비, 온일 거예요. 그렇죠? 네. 온도차에서. 그래서 그 열량이 총 얼마나 될까? 양은 물론 여기 남아있는 1000kg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비열은 물비열이 1입니다. 이건 암기해야 되는 사항이죠. 물비열. 여기다 이렇게 적어봅니다. 물비열을 이미 측정값이니까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1kcal per kg 도시 이래서 정해진 거죠? 네. 얼음 비열은 0.5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응고 잠열 정확하게 79.68 대략치로 약 80 80 정도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요. 네. 자, 온도차 얼마예요? 25도에서 대기 어느 몇 도까지? 연도까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계산기 나중에 해도 돼요. 공학용 계산기는 한꺼번에 쫙 누르면 되기 때문에 일단 순서만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2번 0도시 물이 이제 얼기 시작했어요. 0도 얼음으로 됐어요. 예. 그렇죠. 이 온도는 그대로죠. 예. 이게 뭐가 변해요? 상태가 변화했어요. 상태가 변화했어. 이때 제거하는 열이 뭐예요? 잠열이죠? 상태 변화할 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열이 잠열이죠. 그러면 열량은 양 곱하기 온도차가 없기 때문에 잠열과는 이거 비열 온도차 곱하면 계산이 안 나오죠? 이걸 한꺼번에 곱한 개념이 나와야겠죠. 비열 온도차 한꺼번에 곱한 개념 킬로그램당 엔탈피, 킬로그램당 잠열, 킬로그램당 발열량 이게 세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잠열을 하는 거예요. 킬로그램당 잠열 이 두 개가 곱해진 개념을 한꺼번에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얼마예요? 1000kg 곱하기 약 얼마? 80 이렇게 잡아줍시다. 좀 넉넉하게. 이유는 열 손실 20%까지 이렇게 넉넉하게 잡는데 숫자를 좀 넉넉하게 계산해보는 거예요. 79.68로 계산 않고 약 80으로. 아시겠죠? 네. 79.68로 해도 되지만 넉넉하게. 그 다음에 3번 구간이죠. 0도시로 다 얼었네요. 0도시 얼으면서 어디로? 마이너스 9도씨 얼음으로 다시 온도가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럴 때는 상태는 얼음 그대로죠. 네. 맞죠? 근데 뭐가 변해? 온도가 변하죠. 그래서 온도가 변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죠? 현열을 제거해야죠. 맞죠? 자, 온도차가 생기는 구간의 열량은 어떻게 계산해요? 여러분 열량 기본식 계속 떠올리고 있죠. 양, 비, 온. 네? 식이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이걸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면적 전달의 온도차. 이 두 가지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양, 비열, 곱하기 온도차. 이렇게 되겠죠. 양은 역시 마찬가지로 뭐죠? 1000kg. 비열은 0.5죠. 비열이 0.5.
이건 암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했어요. 자, 옆에 써보죠. 얼음 비열은 측정값으로 암기해야 될 수치다. 얼음 비열은 물에 반쯤 들어가요. 0.5kcal/kg.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얼음도 열받아서 온도가 올라갈 때는 얼음이 1kg에 0.5kcal씩 들어가면 2도씩 올라가요. 반대로 거꾸로 얼음을 더 차갑게 만들려면 얼음 1kg에 0.5kcal씩 제거를 하면 1도씩 떨어져요. 알았죠? 그러니까 얼음이 온도가 변화하는 그 속도는 물이 온도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해서 2배 빨라요. 왜? 열량이 반절씩밖에 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잘 모르겠다고요? 밥 먹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양이 커요. 배부르다 이야기하는 속도는 양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 숟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는데 양이 기본이 2그릇인 사람은 2그릇 먹어야지 배부르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네. 또 이 속도 따지면 안 돼요. 기본은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똑같은 속도로 먹었다고 칠 때. 아시겠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1, 2, 3 플러스예요. 1, 2, 3 플러스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네. 이 세 가지를 다 더해야 돼요. 네. 자, 이 세 가지를 다 더하면 기본적으로 열량 전체 제빙톤을 계산하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빙톤은 일단 열량이 얼마나 나가는지 1번 열량, 2번 열량, 3번 열량 총 제거해야 되는 열량이 있겠죠. 네. 맞나요? 네. 그렇죠. 이것을 하루 종일 한다고 그랬으니까 만약 1시간 단위로 한다면 알겠죠? 1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본다면 24시간 나눠보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몇 시간? 24시간. 여기 조건에서 그랬잖아요. 24시간인데 모든 능력 단위는 다 뭘로 기준한다? 몇 시간으로? 1시간으로 표현해 봅니다. 그래서 이걸 24시간 나눠버린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유줄을 둬서 어떻게 한다고? 20%는 손실된 걸로 봤다. 그러니까 20%를 더 제거해야 된다 이 소리. 냉동기를 돌렸는데 20%는 제대로 제거가 안 된 거예요. 그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몇 프로를 제거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120%를 제거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만 계산하면 뭐예요? 말 그대로 25도짜리 물을 영하 9도까지 떨어뜨리는데 제거해야 될 전체 열량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그것만 제거하면 얼음이 온다고 안 온다고? 안 온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효율이 100%짜리 기계들이 없으니까 20%는 제대로 성능 발휘가 안 되는 걸로 봐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기본적인 별다른 말이 없어도 대략적으로 현장에서 기계적으로는 야 20%는 여유치를 봐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실제로 제빙기를 가동할 때 요만큼 열량만 제거하면 얼음이 다 완벽하게 온다고 안 온다고? 안 온다고. 그렇지만 정밀하게 측정하면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요것에 몇 프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제대로 온다? 120%. 1.2배. 자기 능력이 딱 요만큼 100%에 해당하는 것만 갖고 있으면 능력이 발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 모르겠다고요? 국가대표 선수 올림픽 출전할 때 딱 요만큼만 훈련량 딱 요만큼만 딱 돼. 거기까지 하면 실전에 가면 돼 안 돼요? 안 돼. 왜? 그날 컨디션 다르지, 상황 다르지, 온도 다르지, 날씨 다르지, 시간대 다르지, 잠 잘 잤냐 못 잤냐. 아침에 충분히 이게 밤중 야간 경기라서 야간에 깨야 되니까 아침에 새벽부터 자가지고 오후 늦은 시간에 일해야 되는데 뭐 총영매 회장님이 아침 9시, 10시부터 가고 선수들 100명 다 깨어가지고 그러면은 잠 자자마자 깨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평상시 연습할 때 탱 선수에서 선수들이 딱 거기까지만 할까요? 아니에요. 평상시 자기 하는 건 약 플러스 알파예요. 초과해서예요. 네, 그 정도의 강도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히 해놔야지만이 그 밑에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연습한 양은 100% 이상 나오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평상시 갖고 있던 능력 여러분 시험 볼 때 제대로 발휘될 것 같아요? 절대 100% 완벽하게 나온 사람은 없어요. 내가 평상시 머리를 잡았던 거 내가 쭉쭉쭉 알 것 같아. 시험지 받으면 바로 100점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알았던 거 안 나와요. 70, 80% 정도밖에 발휘가 안 돼요. 긴장하면. 그렇죠?
기계도 똑같아요. 100% 능력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동차 사도 그렇죠? 연비 표시된 거 제대로 100%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자, 알겠습니다. 몇 배 해줘야 된다고? 1.2배. 계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정도 하면은 식이 얼마나 될까? 다 더해보는 거예요. 맞죠? 더해봐요? 안 더해봐요? 더해가 나누기 24 하겠죠. 그래서 곱하기 1.2배 해봤죠. 그러면은 얼마만큼 나오겠죠?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킬로칼로리 파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 크기를 무엇하고 비교해보는 거야? 제빙톤을 냉동톤에 비해서 몇 배나 더 센 용량인가를 계산해보려면 냉동톤으로 나눠보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제빙톤을 뭘로 나눠보면 된다? 냉동톤으로 나눠보면 냉동톤이 뭐예요? RT죠? 근데 RT는 킬로칼로리 파워가 아니니까 얼마로? 3320kcal로 나눠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셨나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은 냉동톤의 몇 배다 이게 나오겠죠? 이걸 계산기를 최종적으로 했더니 약 1.65RT가 나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계산기 작업을 해보면 일일이 해보면 알겠죠. 여기 온도차네네. 0.5 비열하고 온도차 0도부터 마이너스 뭐예요? 마이너스 9도. 여기 가로가 2개 있어야 돼요. 네. 가로가 2개 있어야 돼요. 0도에서 마이너스 9도 차이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계산을 마음 사람 뭐예요? 9도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9도를 더 떨어뜨린 거니까. 계산기를 잘 하면은 뭐 1번이 25, 1000 하면은 25,000 정도 되겠네요? 그런가요? 그래요? 25에 1000kg 기회입니다. 2번에 80에 1000 하면 8만 되겠네요? 그런가요? 3번에 1000kg인데 0.5, 뭐 500에다가 9, 5, 45, 450 되겠네요? 그런가요? 제가 암산이 너무 빠른가요? 5, 45잖아요. 1000 곱하면 500, 4,500, 450, 4,500. 예? 이래 되겠죠? 이거 곱하기 이렇게 해서 나누기 얼마? 24시간. 해가지고 곱하기 1.2배 해보는 거예요. 나누기 얼마? RT하고 비교하니까 3320 나눠보는 거예요. 계산기 순서대로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약 1.65가 나와요. 1제빙톤의 능력은 약 1.65RT 정도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표시가 될 때 1.65RT로 써져 있으면 진짜 얼음 1톤 얼릴 수 있는 거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알겠죠? 근데 일본에서 들어온 제빙기는 좀 다르다 그랬죠. 왜? 요것만 달라요. 이 구간만. 일본은 평균도를 25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일본은 30도를 잡아줘. 30도에서 이 뜨거운 물을 아주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 물을 영하 9도까지 떨치는 걸로 기준을 잡아줘요. 일본식은. 일본 제빙톤. 그 다음에 1.65보다 더 나와요. 다 숫자 순서가 똑같은데 여기 1번 항목 계산할 때 25-0 대신에 뭐만? 30-0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25,000이 아니고 여부만 뭘로? 3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쵸? 나머지 식을 똑같이 치면은 일본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1.72RT가 나옵니다. 1.65보다 약간 능력이 더 많아요. 1.72RT 정도. 계산기를 눌러보면 확인해서 한번 해보시죠. 필기해보세요.